자, 2교시 진행해요. 지금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의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OX. X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하자. 맞죠? 예. 자, 2번은 위에 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1개월 또 밑줄 그어 놓습니다.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연장에 동그라미 치고. 자, 4번의 토지 소유자가 민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밑줄 긋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어디 한다. 맞죠? 5번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자, 제한 요청에 관한 내용이고, 자, 지금 어디를 보느냐면 선생님들 194쪽을 먼저 볼 거예요. 194쪽. 자, 194쪽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나오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찾았어요. 자, 1번의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네모역과가 나왔습니다. 네모역과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지정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1번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의사를 뭐라 그런다?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의사 네모. 자, 2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시를 얘기하는 거죠. 전주시까지. 이때는 대도시시장의 네모였고 놓습니다. 가로 열고. 다시 한번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2번 협의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밑줄 긋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이걸 시도라 그럽니다. 시도 밑줄 긋고.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구역이죠. 자,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밑줄 그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계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밑줄 그어요. 협의하여 동그라미 쳐요.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밑줄 지정할 자를 정한다에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어요. 자, 이거죠. 도시개발구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정권자 정한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 됐어요. 꼭 시험 문제가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예위 가겠습니다. 예위 별표 크게 쳐놓고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 밑줄 그어놓고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실시 밑줄 그어요. 국외 동그라미 쳐요. 국관 30천 갈 겁니다. 자, 2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긋고 요청의 동그라미 칩니다. 요청이에요? 제안이에요? 요청이죠. 자, 관의 동그라미 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내용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OX 해봐요.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기가 지정권자인데 뭘 요청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요즘에 시험 문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렇게 안 떠요. 풀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O. 환경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야. 그래서 김포 신도시를 한강 신도시를 갖다가 생태도시로서 환경도시로서 만들어보자 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교육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도시로 만들어보자 해서 교육부 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덕 연구단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내용 됐어요? 네. 자, 3번 갑니다. 공공기관의 장 밑줄,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긋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나오면 정부기관장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다, 정부기관장이다 라고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30만 제곱미터 국관 30천에 걸립니다.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죠. 제한에 동그라미 칩니다. 제한 동그라미 치고, 자, 국관 30천으로 갑니다. 자, 4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자, 협의가 성립이 안 된다. 시에 동그라미 칩니다. 원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여기 봐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쳤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죠. 자, 그런데 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청사 하나가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죠?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고 쌈박질하면 드디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천재지변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천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국관 30천, 국가가 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제한. 물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이 들어가겠죠. 이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지방공사의 장으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나요. 지방공사의 장, 정부기관장이 제안했을 때 정부에서 지정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뭐 강주도시공사인 또는 SH공사인 지방공사의 장이 제안할 때는 시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지정하겠죠.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국관 30천, 시도지사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된다. 국관 30천, 천재지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국관 30천.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국가 밑줄 실시 밑줄 그어요. 맞죠? 2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입니다. 맞아요. 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죠. 3번에 한국토유택공사의 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맞아요. 자, 4번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쳤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에 걸립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자, 5번이 천재지변, 국관 30천에서 천재지변 천에 동그라미 맞죠? 요렇게 되어집니다. 자, 앞쪽으로 갑니다. 맨 앞쪽으로 190쪽을 가겠습니다. 190쪽 봤어요? 잘 봐야 돼요. 지금 뭐를 볼 거냐면 선생님들 이게 끝났어요. 자, 제안한다, 요청한다, 구역 지정한다,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거 할 겁니다. 이거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이 뭐냐 이거부터 자 한번 보죠. 개발계획 갈 거예요. 자, 190쪽을 보면 자, 수립권자 및 수립시기 재료에 동그라미 1번 지정전 수립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입니다. 지정권자라고 그럽니다. 이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밑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밑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뭐라 그래요?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계획 밑줄 긋고 수립하여야 한다. 자, 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뭐를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원래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단계적 수립의 예외가 나오죠. 자,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밑줄 동그라미 2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시골입니다. 시골 이렇게 써놔요. 시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시골 같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자,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이거 볼 겁니다. 이거. 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공모하는 경우,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시골에서 그렇습니다. 이 시골이 지금 자식도 균형 주고 이런 형태로 갈 건데요. 자식도 균형 주고 이런 형태로 갈 거야. 주고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자, 여기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우리 지금 책에도 그림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소 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면 개발낙지라는 말을 썼어요. 개발낙지가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식이 여기 타면 몸무게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자식도 균형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식도 균형 주고에 걸립니다. 이렇게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이 뜻입니다. 자, 따르세요. 위로 올라감. 위로 올라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자식도 균형 주고. 자, 이게 시골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책을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봐주셔야 돼. 자,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내에 시골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식은 생산녹지지역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에요. 생산녹지지역. 자, 그 다음에 도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인데 요즘에 풀어서서 나와요. 이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갖다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풀었다고.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오, 맞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뭐 하는가를 봐야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건 단독 문제로 나와요. 자, 이거 봐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식도 균형 주고야. 도시적 외의지역이라고 책을 체킹하게 해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근데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요즘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오, 맞잖아.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도시적 외의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 안 간다고 고개 흔들어 버리면 어떡하자고? 풀어서서 나온다고. 풀어서서. 시험 문제 풀어보자고 또. 예. 자,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절대 도시개발 안 됩니다. 대청봉 한가운데다가 설악산 한가운데다가 신시까지 개발할까요? 안 됩니다. 자, 아무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닌 이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라면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이게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골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묶어요. 자, 1, 2, 3, 4, 5 앞에서 묶어놓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써놓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써요. 해놨어요. 자, 자식도 균형지역 갈 겁니다. 자연녹지지역 자자에 동그라미 쳐요. 생산녹지지역에서 생에 동그라미 쳐요. 이걸 식으로 읽어버린 겁니다. 식으로. 가로 열고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밑줄 긋습니다.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봐요. 도시지역 내에 논밭이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 논밭이 있다. 자,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했다. 무슨 녹지? 생산녹지지역이에요. 자, 생산녹지지역은 개발을 말 그대로 유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니까 말 그대로 개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걸 포함한 게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 생산녹지 지역이 포함되는 게 전체 면적의 30% 이하가 돼야 돼. 100분의 30 이하.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야 논밭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도시적 외의지역. 이게 지금 요즘에 풀어쓰고 있다고. 도시적 외의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도시적 외의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나 관리적으로 풀었어요. 시험 문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봐요. 국토교통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밑줄 긋습니다. 자, 거기에 도시적 유의지역에 도에 동그라미 치고 균형발전에서 균형에 동그라미 칩니다. 제일 끝줄 지역에 밑줄 그어요.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줄일 겁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이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 밑줄 긋고 별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수 없어요. 자, 5번 가겠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밑줄 그어요.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야. 100분의 30 이하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최근에 또 출제됐습니다.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번에 또 나와요. 이거 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정리 안 해주면 안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 주거지역이 됐든지 상업지역이 됐든지 공업지역이 됐든지 이게 100분의 30 이하가 되어야 이걸 시골로 보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요? 그래서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위로 올라감. 자식도 균형 주고. 자연녹지. 자식도 균형 주고.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식도 균형 주고. 요게 시험 문제.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그 별표 하나 쳐놓고.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셔. 1번 자연녹지역 자해 동그라미. 자, 2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역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역 생산녹지역 밑줄 생애 동그라미. 자식도 균형 주고. 자, 3번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도시적 유효지역이니까 해당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4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 사항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일입니다. 틀렸죠? 4번 틀렸다. 자, 5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주거지역 면적이 밑줄 그어요.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100분의 30 이하 밑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다 하면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됐어요? 자, 다시 원위치에서 190쪽 가겠습니다. 자, 190쪽 봐요. 개발계획 안에 공모라는 표현 나오죠. 공모는 공개 응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자, 개발계획안을 공모 밑줄 긋습니다.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반영할 수 있다. 공모해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요.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자,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네모. 응모기간 며칠 이상? 90일 이상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의 변경이라는 표현 나오죠. 지정권자는 밑줄 긋습니다. 직접 밑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자, 요청을 받아 밑줄,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직접 또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수립권자는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밑에 개발계획 수립의 동일한 표현 나와요. 자, 환조 용령해서 환지 방식 이 말 나오면 몇 분의 몇 박자, 몇 분의 몇 박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입니다. 예. 자, 잘 보세요. 거기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끝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밑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변경하는 경우에도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뜻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다만의 동그라미 한번 딱 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소가로로 묶어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가로로 묶었어요. 됐어요? 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밑줄 그어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밑줄 그었어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 뜻입니다. 자, 다만은 역접이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앞의 내용은 동의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뜻이죠. 그런데 가로 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1, 2, 3, 4, 5, 6, 7 나오죠 밑에. 이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아니한다. 잘 보라고. 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역접이야. 그럼 앞의 내용과 반대라고. 앞의 내용은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다만 그랬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근데 가로 열고 가로로 묶으라 그랬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안 받는다? 받아야 한다야. 다음의 내용은 동의 요건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요.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아닐 때 경미한 거야. 이게 아닐 때 동의를 안 받는 거야. 이거는 동의를 받는 거야. 1, 2, 3, 4, 5, 6, 7 앞에서 묶어서 동의 요건이라고 써요. 3분의 2, 2분의 1 해놔야죠.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써놔야 돼요. 동의 요건입니다.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동의 받아야 돼요. 잘 보세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너비 10여 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다른 데 넘기지 말고 지금 191쪽 보는 거예요. 자, 보기만 하자고. 보기만. 이것까지 공부해달라고 내가 부탁 안 해. 이것까지 지금 제가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출제되는가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자, 공부하라고 해도 이거 못하니까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제일 7번 뒤에는 생략해가지고 해버렸죠. 다 생략 이렇게 해버렸잖아. 이 내용 어떻게 공부하냐고 우리가 이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누군지 몰라 죽겠는데. 제 설명 잘 듣고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출제가 되거든. 잘 봐봐. 이해만 하자고. 이해만. 아, 그런 뜻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2번 봐요. 너비가 10m 이상인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는 이건 3분의 2분의 1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너비가 20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동의 안 받는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다시 가. 너비 5m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안 받는다. 내용 이해 가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우리가 맞출 수 있어 없어? 못 맞춰 우리가. 이걸 난이도 상으로 잡는 거예요. 제가 난이도 상으로 잡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난이도 상으로 잡는데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판에 가면 이게 지금 다른 거하고 달라. 다른 거하고 달라. 그래서 과목이 이렇게 부동산 공법은 워낙 민법의 5배 분량이야. 제대로 책 읽다 보면 이게 3배 분량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3배 두꺼운 책으로 이게 광주 새로운 행정고시학원에서 한다면 여기 오실 분 한 분도 없어. 저기는 책이 엄청 두꺼워. 자, 그래서 삭제 막 한다고. 잘 봐요.
이 문제가 8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이제 막판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8문제는 틀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40문제는. 제가 이걸 부탁을 해.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8문제만 틀리느냐 하는 거야. 이것에 1.5배를 틀립니다. 1.5배를 틀리니까 몇 문제 틀려? 12문제를 틀려줘야 돼. 그냥 12문제는 틀려준다 생각하고 해야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별표 치고 막 이거 나옵니다 하는 것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석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직접 나왔는가를 한번 입증해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는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2장을 넘겨요. 2장. 2장을 넘기면 이번에 28위 시험 문제입니다. 예제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 네모였고요. 환지방식.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동그라미 쳐요. 자, 환지방식 나왔으니까 동의 요건이 얼마죠? 3분의 2, 2분의 1 써놔야 됩니다. 동의에 동그라미 치고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이 동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야. 내용 됐나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아까 12m 이상이었죠? 그러면 10m는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다. X입니다. X. X 해놓고 2번 봐요.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의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야.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다시 앞쪽으로 2장 넘겨요. 191쪽. 자, 4번 봐요. 4번. 4호. 4호를 보면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가로 열고 닫고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이죠. 이상으로 증감되죠. 그럼 100분의 4는 요 미터에 해당이 되죠. 경미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X. X입니다. 자, 다시 문제 3번 194쪽 문제 3번 동그라미 3번을 가겠어요. 1번에 3번.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발구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야. 자, 100분의 4입니다. 다시 원위치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왔냐? 6번에 나옵니다. 191쪽 6번.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해야 동의요건을 충족해야죠. 100분의 4니까 X. 동의요건 필요 없다. X에 걸려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원위치해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다시 원위치 191쪽 3번을 봅니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3분의 2분의 1. 이게 정답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자, 다시 원위치해서 5번을 보겠습니다.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쭉 밑에 191쪽 6번을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발구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인데, 자, 아니 거기 5번이죠. 자, 5번 191쪽 5번.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인데 변경 이후 수용 예정 인구가 3,000명 미만이죠. 그러면 2,600명은 3,000명 미만에 해당이 되죠. 선생님들 내용 돼요? 따라서 이건 동의요건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맞출 수 없어요. 뭘 찍어? 자, 그래서 역대 지금 우리 28위까지 시험이 진행되는데 부동산 공법만큼은 만점짜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다 공부하냐고 이걸. 근데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맙시다. 이것까지 하려면 자세하게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5년 걸린다. 지금 이 내용도 다 생략시켜버린 거야. 이 내용도 생략을 다 시켜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다 푸는데 우리가 다 풀었지. 시험 보면 우리가 다 정답 내. 그래서 오픈시켜 가다봐. 우리가 하는 거야. 다 풀어. 다 풀어. 수인은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 나를. 가만히 안 있을래? 너 입 꼬매버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타치를 못한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잘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하에 관련된 내용들은 최소한도 5번 이상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건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해주시면 안 돼.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우리 공법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공법 과락점수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92쪽 가요. 자, 192쪽을 보면, 자, 예외에 나오죠. 예외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행정적인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별표 크게 딱 쳐놓고,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 시험 문제.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자, 환지 방식 네모.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밑줄 2줄 이거 별표요. 자, 요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요거예요, 요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환지 방식으로 들어간다. 시행자가 일자일 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돼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이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이 중요합니다. 별표 쳐놨어요? 이제 그 정도만 딱 놓아두고. 자, 193쪽. 나머지는 지금 2순환 3순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193쪽을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내용 나와요? 그러면 개발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암이 처리된 부분 봐봐. 거기서 1번에서 18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그러면 18번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시행령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니고 시행령까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밑으로 더 있겠어, 없겠어? 16개 이상이 있어, 더 밑으로. 근데 지면상 이걸 줄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그 밖에 18번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 사례가 있느냐? 있다. 돌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혀 안 본 거야. 책에도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에? 그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건 개발계획 내용 있죠? 제가 이거 다 유효도록 만들어. 내가 이거 유효도록 만든다고. 조금만 저 따라서 하면 다 유효져. 자, 일단 넘어가요. 지금 안 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196쪽 갑니다. 196쪽.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국보는 이렇게 양이 워낙 방대하고 출제 영역이 넓다 보니까 선생님들 1순환, 2순환, 3순환이 똑같아야 된다. 각각 다 다르겠다.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강조할 때 막 이렇게 따라서 하는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할 때 자세하게 해 들어가는 거야. 꼭 해주셔야 돼. 자, 196쪽 갑니다. 거기 지정 대상 및 규모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거기 나와. 자, 거기 나오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1번 나오죠. 쭉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나와. 그죠? 요게 면적 기준이라고 딱 한번 쓰고 별표 치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 별표 치고 면적 기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정 제한 이렇게 나와주죠. 계획 기준이라고 딱 쓰고 계획 기준. 계획 기준이라고 딱 써요. 가로 2번 지정 제한에서. 해놨어요? 가로 열고 시골 이렇게 써야지. 시골 이렇게 해놨어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제 설명 잘 듣고. 우리가 개발행위 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려면
이 기준 면적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들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잡아갔었냐면 만주 상자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만주 상자 생산 이렇게 가죠. 생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3만원짜리 3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3만원짜리 농구공이 농광공 농구공 5보자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만주 상자 생산 3만원짜리 농구공 5보자 기억나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자 봐봐, 개발행위는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도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케이블카 설치한다, 산장 설치한다 할 수 있겠죠. 국립공원에. 그래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아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예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미만일 때는 이렇게 국토계획법률에 행위제한을 적용받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받지만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면적 기준에 맞아야 돼요. 이 면적 기준에 맞아야 돼.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계획 기준에 맞아야 돼. 어디에서? 시골에서는. 왜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에 맞고 여기는 계획 기준 필요 없어. 도시적 내에는 어차피 도시니까 면적 기준만 맞으면 들어간다고.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 여기는 계획 기준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시골은 아무 데서나 개발할 수가 없는 거야. 나주평의 한가운데다가 도시개발 사업할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발행위는 땅 건드리는 행위니까 전국토 어디에서나 일어나. 하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은 전국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면적 기준과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까지 맞아야 돼. 자 그러면 이 면적 기준을 보면 도시 지역 안 하고 내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밖의 지역을 놓고 볼 수 있어요. 외의 지역을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만주 상자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갑니다. 미만일 때는 국토계획법률에 적용받아. 자 이상으로 가요. 그래서 만주 상자 이렇게 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만주 상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물론 생산녹지도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만원짜리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만원짜리 공업지역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농구공이 어디로 가버렸냐 하는 거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어디로 갔느냐. 이건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게잖아.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만원짜리 공 해서 끝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요 이상이. 자 그러면 왜 꼭 30만이냐 하는 거야. 이게 30만이 이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기도 해요. 이걸 이순환해서 할 거야. 지구단위 계획에서요. 자 그러면서 30만 이상이 되어지면 이 공동주택이 연립주택,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약 2,500세대 남짓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항상 3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30만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10만이면 할 수 있는 거야.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여기에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들어온다. 공동주택이 이제 들어온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하면 반드시 초등학교에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이렇게 생길 예정이다. 지금 나 있다. 이러면은 현재 초등학교에 있거나 초등학교 플러스 4차로 이 말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10만이면 가능한 거야. 이 내용이면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시골에서 그래. 그러면 시골이 어디냐? 도시지역 내 시골이 있죠. 이게 녹지지역이라고. 이 도시지역 내 시골이니까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이죠. 생산 녹지지역이 시골이에요. 보존 녹지지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존 녹지지역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시골이고 나머지를 전부 다 시골로 보면 나머지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나머지 시골은? 이건
도시적 내의 시골이고 이건 도시적 외의 시골이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내용 이해 가요? 자, 여기에서는 계획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요게 수립이 된 지역이다 하면은 아무데나 하면 안 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해. 개발 가능 지역에만 하는 거야. 여기에만, 오직 여기에만 하는 거야. 오직. 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면 딱 두 군데에서만 해. 이게 시험 문제예요. 두 군데. 이게 자연녹지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계획관리지역.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안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든지 광역도시계획이 없든지, 도시군 기본계획이 행정계획의 유무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어차피 도시니까 이건 면적 기준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나 시골은, 이와 같은 시골은 면적 기준만 맞으면 안 되고 이런 면적 기준에다가 계획 기준까지 맞아야 돼. 내용 됐어요?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별표 한번 치고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박스에 별표 칩니다. 자, 도시적 가요. 도시적에 만주, 상자, 생산 이렇게 돼요,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죠? 3만원짜리 공업지역, 맞죠? 됐죠? 자, 도시적 유효지역 봐요. 거기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도시적 유효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얼마 이상이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네모였고 원칙 이렇게 써놔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 미출. 자,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미출 그렇습니다. 둘 다 갖춰야 돼요.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딱 엮어놓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엮어놨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네모 딱 엮어놓고 이상으로 한다. 자, 1번을 보니까 도시발구역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초등학교라는 말 비칠 거예요. 아무튼 초등학교가 있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겠죠. 자, 2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자, 일단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4차로만 비추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면 거기에 유입되는 도로는 반드시 2차선 가지고는 안 돼요. 4차선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있다 하면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도시발구역 지정에서 도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정 제한 나오죠. 가로 2번을 봅니다. 2번. 가로 2번 지정 제한 나와요. 별표를 쳐야 됩니다. 요거 별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미칠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 내 시골이죠. 시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유효지역 미칠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적 밖의 시골이죠. 왜? 내용 이해 가요? 농림적 관리지역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도시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미칠 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 네모였고 놓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 네모였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우리 시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골.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유효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계획 기준도 맞아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면 어디에 한해서만 한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어디에서만 한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한다. 자, 그런데 또 밑줄 그어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 네모, 계획관리지역 네모 별표 칩니다. 여기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시골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행정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한해서 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됐어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맞지? 시골에서 자식도 균형주고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맞지? 맞아요. 그렇게 뜬다고. 그렇게 뜬다고. 그렇게 떠. 틀리면 누렇게 떠. 그렇게 뜬다. 잘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뭐를 볼 거냐면 양가로 3번 제일 밑에 하단부에 적용 배제 나와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 1번 밑줄 그어요. 면적 기준이라고 써놓습니다. 면적 기준. 가로 2번 밑줄 그어놓고 계획 기준이라고 딱 써요. 시골에서 계획 기준에 또 맞아야 된다 그랬죠? 계획 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요. 내용 됐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른쪽 위입니다. 자, 1, 2, 3 나오죠? 맨 위에. 나와요. 묶어놓고 별표 쳐요. 기준 적용 X 해놓습니다. 기준 적용. 면적 기준, 계획 기준 필요 없다. 기준 적용 X 이렇게 해놔요.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원래 도시개발 사업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면적 기준을 맞아야 되고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에이 이거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기준 면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7천 제곱미터만 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그러냐? 여기에서 그런 거야. 잘 봐요. 이게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야. 어미가 여기 타고 자식이 여기 타면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시소 타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 필요 없다. 면적 기준과 계획 기준 필요 없다. 이 내용입니다. 개발락지 균형,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신시가의 조성입니다. 이 내용이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7쪽 맨 위에 1번 취락지구 밑줄, 개발진흥지구 밑줄, 개발의 동그라미 쳐요. 취락지구 락의 동그라미 칩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자, 3번 국토교통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밑줄 거예요. 제일 끝에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개발락지 균형입니다. 주로 뭘로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야. 따라서 다 필요 없다. 면적도 필요 없고 계획기준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개발락지 균형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시험 문제 또 해마다 나온다. 왜?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줄 알거든.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196쪽 보겠습니다. 196쪽을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게 어떻게 정하느냐? 이 내용이 여기에 있다 없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책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내용까지 다 실어놓으면 책이 3배로 두꺼워진다니까. 그냥 거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이거든. 여기서 나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답 못 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 걸친 부분으로 이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면 시행규칙이 나오면 우리 못 맞추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에 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는 공부 우리가 책에 실어놓을 수가 없다. 워낙 양이 방대하다. 자, 봅니다. 이게 퍽 깨져버렸네.
부끄럽게. 안 부끄럽게. 자, 이거 봐요. 저기 이게 도시적이요. 도시적이야. 도시적인데 이 부분이 주거지. 도시적 중에서 이 부분이 주거지역이라고. 아파트 단지 쭉 들어오는 주거지역이에요. 이건 도시적 외곽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곽지역이야. 외곽지역. 이게 도시적이지. 이게 도시적 외곽지역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정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관리지역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는 관리지역에 해당이 되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야. 잘 봐요. 주거지역은 얼마? 이건 개발행위니까 주거지역은 얼마? 1만 이상이면 되지? 그러면 여기 1만이면 되잖아.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야? 계획관리지역 얼마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얼마야? 30만이잖아. 도시적 밖의 지역이니까. 그럼 이게 30만이 돼야지. 30만이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이렇게 포함할 때는 31만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그걸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해서 30만이면 돼. 그런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이렇게는 지정할 수 없느냐. 주거지역 1만 이상 한 2만 지정하고 여기는 한 5,000제곱미터만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 5,000제곱미터로. 그러면 도시적 외곽지역이니까 무조건 30만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공원 같은 공공시설 부지로만 활용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이런 걸 어디에서 규례해놓고 있냐. 시행규칙에서 규례해놓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면 우리가 어떻게 맞추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아요. 이 공법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 5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민법 1시간 할 때 이걸 갖다가 5시간 해요? 공법?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경우에 그거 하고 맞을 게 뭐가 있어? 이놈의 그 뭐 하고 맞을 거 없지 민법 그놈의. 아 그래서 민법을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이광수 교수가 다 이게 합격시켜줘. 걱정할 거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령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도시지역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공업지역이란 말이지. 걸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이거 걸쳤을 때 이 면적이 주거지역 들어갔으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느냐? 아니야. 걸쳤으니까 공업지역이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이 기준 마련해야지. 이걸 시행규칙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000제곱미터라면 이게 2만 5,000제곱미터면 돼. 3만 이상이면 돼. 이게 공업지역 포함했을 때 이제 이 기준들은 어디에서 규율했냐면 시행규칙에서 규율해. 이제 여기까지 알 건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는 손 못 댄다. 또 이제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문제 하나 풀고 자, 좀 쉬죠.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지역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면적 기준만 맞으면 돼요. 어차피 도시지역이니까. 됐어요?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5만 제곱미터인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은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됐어요? 예.
자, 4번 교육청과 협의한 초등학교 밑줄 긋고 4차로 밑줄 그어요.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적 이외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은 도시적 유휴 지역이라면은 30만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10만이면 되죠. 예, 맞습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요. 개발락지 균형입니다. 다 필요 없다. 면적 규정, 계획 규정 필요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당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땡. 1만 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합니다. 자, 개발락지 균형에 해당이 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옵니다. 아, 그렇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